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 분명 반등 나옵니다. 반등 불가피하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그 핵심 실마리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왜 원익홀딩스가 추가적인 반등이 불가피한지, 지금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매출, 실적 이런 거 신경 쓰실 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원익홀딩스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단순한 로봇팔 부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원익홀딩스라는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주분들. 자,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는요, 사실상 현대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의 상용화를 더욱더 빠르게 완성시키는 마스터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볼 텐데, 로봇은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로봇을 연결을 시켜야 움직여요. 그렇죠? 연결을 시켜줘야지. 각 부품마다 부품만 끼운다라고 해서 손이랑 여러분들 뭐 팔꿈치, 팔뚝, 어깨 이것만 조립한다라고 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립을 시켰으면은 이 안에 신경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원익홀딩스를 바라봤을 때요, 이 보이지 않는 연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로봇의 신경망을 연결을 시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는 지난 CES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새로운 뉴 알레그로 핸드죠. V5 알레그로 핸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뭐냐, 로봇팔 장착 표준 ISO 인터페이스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 에어리아 네트워크, 그리고 이더넷,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어떠한 추가적인 심층적 호재를 불러일으키느냐, 우리가 지금 요거를 봐야 되는데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휴머노이드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은 반사신경과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사신경과 속도가 이제 이 반사신경 속도라고 하고, 이해가 이제 데이터의 양,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인데요. 지금 원익홀딩스가 이번 CES V5 핸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은요, 이거를 둘 다 잡는 규격을 채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신경을 연결시키려면, 여러분들 로봇의 신경을 연결을 시키려면은 단순히 갖다 끼우는 게 아니라 요 부분 자체를 통신을 통해서 신경을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신경 연결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원익홀딩스는 통신으로 승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는요, 반사신경이랑 이해력 두 개 다 사실상 균형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캔 통신, 이게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표준입니다. 그래서 직통 수행이고 별도의 변환 없이 0.001초 만에 전기 신호를 물리적 움직임으로 전환해줘요. 그러니까 반사작용이 굉장히 빠르겠죠, 여러분들. 반사작용. 그래서 지금 이 통신 규격은요, 현대차가 가장 신뢰하는 초고속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좀 보시면은, 현대차 아틀라스가 사실상 내부 통신 표준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최신 산업용 로봇에 주하는 이더넷, 그리고 이더캣 계열, 그러니까 이더넷 캔을 이제 이것만 사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더넷이라는 표준 통신까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을 하는 게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지원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더넷. 여러분들, 이더넷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틀라스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최근 지금 현대차에서 캔 린을 교체한다라고 했어요. 뭘로? 이더넷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더넷으로. 그러니까 현대차가 차량용 이제 통신 규격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대한 통신 규격도 결국 뭐로 통일을 시킨다? 이더넷으로 지금 통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데이터, 복잡한 데이터들, 더 많은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훨씬 더 HBM4 수준처럼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16차선 데이터 고속도로. 그러니까 뭐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1024개의 고속도로다라고 하면은 지금 HBM이 사실상 이러한 지금 뭐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통신교육에서는 이더넷이 이러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뭐 병목 현상 없이 즉각적으로 통신시켜서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더넷이라는 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ISO. 이거는 왜 또 채택을 했느냐? 이거는 통신은 아니지만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틀라스 손목에 나사 구멍이 안 맞으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이건 뼈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드웨어는 뼈대인데 사실상 워니콜링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현대차 아틀라스 손목 규격이랑 물리적으로 오차 없이 호환이 되는 솔루션을 지금 채택을 했다. 이걸 사실상 이런 식으로 채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차 아틀라스는 그냥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에 USB-C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뭐 충전이 되든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워니콜링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뭐예요? 요거 이제 바로 충전시킬 수 있는 고속 케이블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품 케이블만이 고속 충전이랑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듯이 워니콜링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바로 알레그로 핸드를 아틀라스에다가 바로 끼워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도 바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거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워니콜링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바로 끼울 수 있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만 연결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경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신경도 원활하게 매끄럽게 맥락 이어지게 연결이 되게끔 통신으로 승부를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신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경제적 가치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워니콜링스가 왜 이더넷, 캔 그리고 ISO까지 채택한 근거가 무엇이냐. 어떤 거를 지금 이 먹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워니콜링스를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구축을 했다라는 거, 세 가지를 구축을 했죠. 이더넷이랑 이런 걸 구축을 했다라는 것은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R&D 비용. 그리고 이거는 원익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포함한 고객사도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미 그 기술로 통신 규격으로 개발이 된 거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워니콜링스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고객사도 서로 윈윈인 구조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영원한 구속력, 락인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자물쇠 열쇠는 원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요, 워니콜링스의 알레그로를 만약에 이제 현대차에서 채택을 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손 자체가 현대차가 내재화한 손 아니면은 알레그로 핸드거든요. 왜? 통신규격이랑 뼈대를 모두 다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워니콜링스 입장에서 알레그로 핸드를 아틀라스에다가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틀라스도 버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알레그로 핸드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 아틀라스 입장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로봇 손을 쉽사리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왜? 알레그로 핸드는 아틀라스 입맛에 맞게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요. 진화 자체를. 그래서 로봇 손이 데이터, 아틀라스가 행동한 모든 학습 데이터가 알레그로 핸드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거를 뭐 바꾼다, 꿀단지를 발로 까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틀라스가 진화할수록 워니콜링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그 데이터가 1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 현대차의 보안이죠. 휴머노이드의 보안이 알레그로 핸드랑 직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용하고 있는 로봇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레그로 핸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세요. 모든 정보를 알레그로 핸드가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쉽게 못 바꿔요. 워니콜링스가 단가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슈퍼 을이 되는 겁니다. 교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니콜링스 입장에서는 잡상인이 아니라 맞춤 정장 파트너, 범용 부품으로는 아틀라스 성능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워니콜링스는 현대차를 위해서 맞춤형 솔루션도 어느 기업이든지, 현대차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사에게 대체 불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증명을 해서 이렇게 자물쇠로 잠가버리겠다.
어디 못 도망다니게 자물쇠로 잠가버리겠다. 그 열쇠를 지금 쥐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원익홀딩스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익홀딩스를 바라봤을 때 주가 자체가 안 올라가서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실 거예요. 답답해 하실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한 번 고객은 이제는 영원한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익 로보틱스,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 이 알레그로 핸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부품이 아니죠. 현대차 아틀라스 또 나아가서 전 세계 휴머노이드가 장착할 수 있는 만능 의수가 되는 거예요. 통신 규격이 일치하니까는. 그렇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대기업들과 M&A 또는 초대형 수주 계약이 터질 수 있다라는 확실한 기술적인 시그널이에요. 기술적인 시그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원익홀딩스, 알레그로 핸드를 요렇게 규격을 지금 맞췄다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지금 규격을 맞췄다라는 것은 몸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몸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은 흐르는 피랑요 뼈대는 똑같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레그로 핸드가. 그래서 원익은 일단은 현대차 아틀라스의 이식 수술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홀딩스는요 현대차 문을 두드리는 잡상인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차가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될 맞춤 정장을 들고 서 있는 파트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보방에서는 원익홀딩스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언제부터 조심을 해야 될지 덜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기준을 세우고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은 가격보다 상황이 먼저 변하기 때문이죠. 가격보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원익홀딩스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이제 뭐 개발자들 사이트죠. 뭐 기터브라든지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뭐 이 피지컬 랩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렉으로 했는데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넓어져 가고 있느냐? 일단은 중국의 유니트리. 중국의 유니트리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국의 유니트리. 그러면 중국의 유니트리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원익홀딩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영원한 고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 여러분들 시장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힘들게 찾아야 볼 수 있는 정보들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꾸준함입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라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은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돈이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예요. 그러면 그때 돈이 많이 몰리니까는 그때 우리 발만 담궜다가 잠깐 빼자라는 거예요. 배만 좀 채우고 빼자. 그런 취지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데지 컴바인과 현대 ADM이라는 종목을 9시 1분에 각각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주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초가 9시 1분 정도 정규장 개장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금요일 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제 실력이 아니라 이 상한가를 찍은 것도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ADM도 만족하게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데지 컴바인이죠. 대북주인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윗꼬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상한가를 간 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거래량이 원래 이 상한가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적게 터져요. 상한가를 친 거래량보다 상한가를 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은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적은 게 정석입니다. 그게 정석인데 얘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본 거거든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접근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5일선을 깨버리고 밀릴 수가 있고 밀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날이죠. 목요일 날에 종가를 5일선 위로 회복을 시킨 모습 이 모습 항상 급등은 5일선을 보셔야 돼요. 5일선의 탄력을.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 오전에 시초가가 어떻게 됐어요? 갭 떠서 시작을 했죠. 그럼 이건 추가 상승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200원에 보시다시피 4,200원 이하로 잡으셔라. 코데지 컴바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현대 AD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셔서 저는 이 정보방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아 백 선생은 이런 종목을 주는구나. 아 이런 종목이 보시다시피 손절은 짧고 먹을 땐 길게 먹는구나.
제가 다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주주분들도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제가 뭐 금요일 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목요일 날에도 장전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대동기업 다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기술 시초가로 드렸죠. 8시 54분에 보성파워텍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기술도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일 날 시초가로 들여서 얘도 저도 정말 운 좋게 상한가를 또 맞았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을 보는 안목들, 실시간 대응 전략, 이러한 부분 제가 무료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모두 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정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좀 챙겨드릴 테니까는 요 정보까지 꼭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